한효주 씨가 가수를 꿈꾸는 기생으로 변신했습니다. 영화 해오아에서 빼어난 미모와 탁월한 창법으로 최고의 예인에 꼽히는 기생 소율 역할을 맡았습니다. 때문에 영화 속 소율은 1900년대 초반 유행한 정가를 부르는데 한효주는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기 위해서 영화 촬영 3-4달 전부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한자와 기호투성인 정가의 악보를 몰라서 오선지의 음을 표기하고 달달 외웠다는 겁니다. 영화 속 여배우가 노래를 부르면 흥행에 성공한다는 이야기처럼 해와는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순조로운 예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효주 씨가 영화에서 기생으로 변신해서 빼어난 노래 솜씨를 발휘했어요. 네, 영화 헤어와는 1943년 이제 마지막 기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한효주 씨는 경성제일의 기생학교 대성권번이라는 곳의 최고 예인인 소율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기생이기 때문에 옛 선비들이 즐겨 부르던 우리 고유의 성악곡인 정가를 불렀습니다. 굉장히 노래 연습을 열심히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정가 이 오선지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음을 표기해가지고 달달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연주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한효주 씨가 또 알고 보면 속마음에 좀 한이 있으시다고 해요. 또 그게 이제 노래로 이렇게 다 풀려서 자신도 수월하게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 한효주 씨가 이 한이 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남동생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공군 성남 비행장에서 근무하던 김모 일병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한효주 씨 남동생이 이 김일병이 자살하기 전날 이 가혹행위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한 군 검찰은 한중이가 가혹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좀 초범이고 악의적이지 않았다라면서 기소유예 처분하고 감봉 2개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손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여론이 일면서 이 한효주 씨가 나오는 인터넷 기사마다 동생을 언급하는 네티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효주 씨가 상당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네, 그랬겠네요. 자, 또 다른 여주인공인 천우희 씨는 1940년대 노래를 재현해냈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이 한효주 씨하고 천우희 씨에게 정가를 가르친 정가 가수 예. 정마리 씨하고 제가 굉장히 친합니다. 아, 직접 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일단 정가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하자면 그러니까 정가는 국악계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중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고 판소리나 창 같은 경우는 민간음악이죠. 그러니까 국악의 재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창이나 이런 그 판소리는 좀 다이내믹한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허스키한 그런 음성이 어울리는 그런 음악이고 정가는 그냥 곱고 맑은 그런 음성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음절이 굉장히 길어요. 네. 지루할 정도로. 당신이 벌써 떠나.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이렇게 저는 이제 전혀 못하지만 흉내를 좀 내자면. 근데 이제 정마리 씨가 이 두 명한테 정가를 가르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굉장히 둘이 다르다 그럽니다. 4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이제 가르쳤는데 한효주 씨는 그야말로 바른 생활 스타일이래요. 딱 가르치는 그대로 싹싹 흡수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음색이라든가 음정, 박자 이런 걸 그대로 흉내내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천우희 씨는 약간 좀 생기발랄하고 창의적이고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창출해내는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둘이 성격이 다르던데요. 그러니까 하나 에피소드가 뭐가 있었냐면 2달을 배운 뒤에 이제 어떤 그 모의 공연을 한 거예요. 스태프들을 이렇게 놓고 정말 이렇게 한복도 입고 정가를 불렀는데 한효주 씨가 정가를 부르다가 실수를 했대요. 약간 실수했는데 그래서 그 정마리 선생님이 어머 어떡하지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겠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했는데 딱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자기가 지어서 정가를 계속 끝까지 불렀다고 있네요. 그래서 정말이 그 선생님이 막 박수 치면서 너무 잘했다고. 근데 정말 열심히 굉장히 잘하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네, 두 여배우 모두 다 색다른 모습으로 또 각각의 개성으로 잘 소화해낸 것 같습니다. 자, 이전부터 영화계에 이런 공식이 있었죠. 여배우가 노래하면 영화가 대박난다.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한번 훑어볼까요? 2006년에 그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주연 배우가 김하중 씨인데 저 김하중 씨 좋아하거든요. 김하중 씨가 부른 노래 기억나세요? 알죠. 마리아, 아베 마리아. 그 노래가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음악 사이트에서 4주 동안 무려 정상을 차지한 겁니다. 근데 김하중 씨가 어떻게 이렇게 노래 잘하냐? 사실은 가수를 하기 전에, 아니 배우를 하기 전에 가수를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루 12개 이상 오디션을 본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이 가수
뉴스의 한을 풀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2002년에도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들 기억하시죠? 알죠. 거기서 이제 배우 김정은 씨가 이제 톱스타 자리로 오르게 한 작품인데 여기서 이제 전국 관객 500만 명 넘는 이 대박이 났었는데요. 김정은 씨가 이제 영화 속에서 굉장히 수줍은 목소리로 이선희 씨 노래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네. 나 항상 그대를 맞아요. 열창을 해서 화제가 아, 됐었는데 애초에는 원래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였다고 해요. 예. 근데 자기가 이제 촬영을 앞두고서 나 항상 그대로로 노래를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요. 예. 자기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즐겨 불렀던 노래라서 좀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이 노래를 더 편하게 소화를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제안을 한 건데 이 나 항상 그대를은 10년이 넘은 지금도 굉장히 관객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곡입니다. 이 광복절 특사에서 송윤아 씨가 부른 분홍 립스틱. 정말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유행했죠. 이 송윤아 씨는 약간 서툴지만 발랄하게 네. 노래를 부르면서 이 원곡이 있습니다. 강애 리자가 부른 이 원곡을 뛰어넘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윤아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노래방에 가면 사람들이 분홍 립스틱을 불러봐라 이렇게 네. 말을 하는데 자신은 그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애창곡은 현영의 누나의 꿈이라고 그 의외인데요? 노래를 부르고 싶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가수들이 영화에서는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한다 하며 실력을 뽐낸 적도 있죠. 네, 그러니까 수진 씨는요 도리화과라는 그런 영화에서요 조선 최초 여류 소리꾼 역할을 맡았습니다. 때문에 이 판소리를 배워서 노래했는데 무려 1년이나 이 판소리 공부를 했대요. 근데 이 수진 씨가 판소리에서 이제 본인이 가수니까 가요 발성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배울 때마다 좀 음이 좀 달라져서요 수업 받은 것을 그대로 녹음을 해서 연습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그런 네. 후문이 있습니다. 또 이분을 빠뜨릴 수 없는 게 엄정화 씨 있잖아요. 네. 엄정화 씨가 이제 그 영화 댄싱퀸에 이제 출연하게 됐는데 사실 거기 라미라 씨도 나왔어요. 네. 아주 감초 역할로 나와서 둘이 이제 막 노래하고 춤추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데 네. 이 엄정화 씨가 극 중에서 이제 변호사 그 서울시장의 후보가 되는 그 아내로 나오는데 이제 몰래 가수 데뷔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네. 자, 앞으로 어떤 배우가 또 숨겨준 노래 실력을 자랑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연기에 이어서 노래까지 선보인 배우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저희 오늘 연예엑스파일은 여기서 인사드릴 테고요. 이어서 뉴스쇼 판이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